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은 엔드타임 24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내짐승 환상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 내짐승 예언은 이제 좀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5강에 걸쳐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예언의 내짐승 예언의 기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내짐승 예언.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7장. 오늘 살펴볼 부분은 7장 2절에서 이제 7절 부분이에요. 7절 부분. 이렇게 이제 살펴볼 거고, 요거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지난번에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에서 그거를 좀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이렇게 우상이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5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5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지만 금, 은, 동, 철, 그 다음에 여기 발과 발가락은 철과 이제 진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이 이제 나타내는 바는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팔과 가슴,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 이쪽 부분은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와 같이 시작된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동아리 부분 철과 요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섞인 요 2 부분은 합쳐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한 설명이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후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종아리 부분과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부분이 약간 나눠진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요 네 짐승은 이제 첫째 짐승은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다. 그 다음에 요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다. 바벨론이었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다. 헬라 제국 셋째 짐승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네 짐승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네 짐승은 이렇게 첫째 예언, 신상 예언에서 이렇게 금은동철 이렇게 이것이 요 세상 제국이었는데 요 제국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이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는 요 짐승 네 짐승 잠시만요. 네 짐승 예언이 요 느부갓네살 예언이 없으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데 내짐승 예언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을 알고 있으면은 잠시만요.
느부갓네살 신상예언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신상예언을 알고 있으면 이보다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것이 없다. 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면은 요 내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신상예언이 내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잖아요. 결국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내 짐승 예언이 이렇게 내 나라라는 곳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거의 풀지 못했을 거예요. 요 예언이 없었다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느냐면은 이렇게 그 다니엘서 7장 이제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다니엘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거기 이제 환상에 대해서 아마 모셔선 자가 이제 알려준 사람이 천사일 거예요. 천사가 이제 보통 이제 알려주는데 요 7장 17절에서 딱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짐승은 내 나라다. 딱 짐승은 내 나라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설명할 것도 없이 요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이 딱 이렇게 그 천사가 해석을 딱 해줘요. 해석의 실마리를 그냥 요거만 딱 언급을 딱 해주니까 금방 이제 우리가 다니엘도 이제 금방 이제 알아차리죠. 요게 결국은 내 나라라고 딱 하니까 일단 알고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잠시만요. 요 신상예언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이제 그 예언이고 요 내짐승 예언은 그 뒤를 이은 벨사살 왕 때거든요. 벨사살 왕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거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상 예언에 대해서 내 나라라고 딱 얘기하니까 요걸 그때 설명을 쫙 했었잖아요. 천사가 해줬잖아요. 근데 요 내 나라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요 이제 내짐승 예언이 이렇게 딱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대로 요 바벨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라는 거에서 금방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해석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너무 내려갔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를 살펴볼 거예요. 내짐승에 대한 이제 묘사를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짐승 이제 모습과 그 해석을 이제 이 내짐승이 이제 내 제국이라는 건 이미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해석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저기를 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첫째 짐승에 대해서는 그 이제 묘사를 하기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은 그 사자와 같고 근데 이제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두 날개가 있는데 금방 이렇게 뽑혔다. 날개가 이렇게 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한 70년 만에 금방 망하거든요. 어떤 위험이라든가 어떤 그 위험에 비해서는 금방 망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짐승에 대해서는 그 짐승의 모습이 곰 같다고 얘기하고 그
아주 한쪽 이렇게 발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가 있어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새 이제 갈빗대를 이렇게 물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너가 더 이렇게 먹을 것을 이렇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그 새 갈빗대에 대한 이 사이의 그러니까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이제 우리가 저기는 알았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 새 갈빗대를 이 사이에 물었다고 하는 표현이 요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기 가만히 있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터키고 여기가 그리스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기였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란, 메데가 이제 서쪽에 좀 있었고 페르시아가 약간 좀 동쪽에 있었어요. 메데보다는 지금 이란 지역이죠. 메데 페르시아 이쪽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에 있었던 잠깐만요. 요거를 좀 너무 이쪽으로 했네. 이쪽 이렇게 여기 그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을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먹고 또 여기 루디아 지역 여기 터키 이쪽 지역에 이제 서부 지역에 이제 루디아 지역이 있는데 루디아 지역을 먹고 또 저기 여기 이제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지역 이렇게 크게 세 부분을 이렇게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점령하면서 이제 그 영토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장하잖아요.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요것을 얘기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곰이 약간 곰 같잖아요.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아주 좀 영리하면서도 또 이렇게 실속을 챙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였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이제 그 짐승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세 번째 잠깐만요. 이게 색깔이 제가 어떤 색깔로 좀 했는지 세 번째 이제 짐승 세 번째 짐승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저기 요거는 이제 헬라 제국을 뜻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헬라 제국을 뜻하는데 요 짐승에 대한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제 표범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짐승에 대해서. 그리고 요게 이제 머리가 이제 네 개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또 날개도 또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네 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는 이제 헬라 자국이라는 건 이미 알았고 요것은 이제 뭘 뜻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렉산더 이제 대왕이 이제 사후에 300 BC 23년인가 이때 죽었을 거예요. 요 알렉산더 이제 사후에 이제 네 명의 이제 알렉산더 이제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요것을 이제 표범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표범이 이제 네 머리와 네 날개를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 요걸로 이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336년부터 323년까지 이렇게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잠시만요.
번째로 프톨레미. 이제 프톨레미가 그 이제 부하 중에 한 명 프톨레미가 이제 이집트하고 팔레스틴 지역을 이제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BC 323년부터 BC 30년까지 이제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이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 지금 내 머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날개. 그 다음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가 이제 그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을 이제 차지해가지고, BC 312년부터 BC 64년까지, 여기가 아마 폼피우스인가 아마 그렇고, 여기가 아마 저기 누구야? 클레오파트라 그 여왕, 요때일 거예요. 요때 망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BC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리시마쿠스 그 이제 장군 리시마쿠스 장군은 이제 소아시아하고 이제 그 트라키아죠. 요건 이제 제가 저기를 보여드릴게요. 잠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카산더. 카산더 이제 그 부하가 이제 이쪽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그렇죠. 마케도니아 지역은 알렉산더의 본산이잖아요. 알렉산더가 처음 출발한 여기 지역을 이제 차지하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지도로 잠깐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여기 이제 요 트라키아 지역은 여기가 이제 그 마케도니아 지역, 카산더 장군이 이제 나라를 세웠던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트라키아. 지금 이스탄불 지역 이쪽이 있죠. 그쪽 유럽 쪽에 있는 트라키아 지역이고, 여기가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여기가 팔레스틴. 레반트 지역이 팔레스타인. 요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여기가 시리아 지역. 시리아, 이라크 있는 지역.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요 네 나라가 있었는데 요 두 나라는 이제 금방 좀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이제 크게는 이렇게 그 이집트 잠시만요. 이집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하고 해가지고 프톨레미 왕조하고 요 시리아 이쪽 지역 그 바벨론 지역 이쪽에 있는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둘이 이제 대결을 해요. 이렇게 대결하는 모습은 이제 다니엘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요거만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카산더가 이제 알렉산더 어머니가 이제 그 저기였거든요. 그 올림피아스인데 그 알렉산더 대왕 어머니도 이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록사네라고 그 알렉산더 대왕 부인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로 4세인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들이 그 잠깐 한 12년인가 얼마 정도 통치를 하는데 요것도 이제 죽이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이제 장악을 하죠. 그래서 특이할 좀 재미난 점은 그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이복 동생이 데살로니케인데 요 이제 자기 이제 이복 동생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정통성을 이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라고 있잖아요. 그 도시를 이제 건설하지요. 요게 좀 데살로니가는 이제 이렇게
신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알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요 내 짐승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모습에 따른 이러한 그 설명이 제국이 이렇게 나타났다. 결국에 그, 그 나타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요게 지금 셋째 이제 짐승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넷째 짐승은 이제 어떻게 이제 모습을 표현하냐면 요건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잖아요. 로마 제국. 어떻게 요 넷째 짐승을 표현을 하냐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서운 짐승이다. 무서운 짐승이어가지고 그 이가 쇠여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아주 그냥 씹어먹고 그냥 밟아버린다. 이 모든 나머지 짐승을 그냥 밟아버리고 아주 그냥 씹어먹는 그런 존재이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요, 이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딱 설명하는 그거랑 딱 맞잖아요. 우리가. 이게 딱 철로 돼 있다. 그 이가,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아주 또 이렇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열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열불은 뭐냐면, 이 짐승이 이게 지금 엄청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엄청 이제 무서운 짐승인데 이 짐승이 이제 열뿔이 있었다. 열뿔이 있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뿔이 열 개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뭐랑 같아요? 뭐랑 같냐면 그 저기 느부갓네살 그 신상 예언에 있어서 잠시만요. 그렇죠. 짐승이 열뿔을 가졌다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그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에 있어서 그 저기 열 발가락하고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가 함의하는 바가 저기 후 로마 제국은 결국 그 10개국 연합이다. 10개국 연합이다. 이렇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요거 저기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살펴보면은 넷째 짐승을 통해서 이제 넷째 짐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방금 언급했듯이 이제 그 열불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넷째 짐승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방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10개국 연합의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나올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열 발가락에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짐승이라 봐요. 그럼 열뿔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뿔이 이렇게 짐승 몸에 붙어 있었잖아요. 붙어 있음. 그리고 열 발가락에 또 이제 발에 붙어 있잖아요. 요 사실이 이제 의미하는 거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전 로마 제국에 나타났던 지역에서 후 로마 제국도 나타날 것이다. 잘 봐요. 그 어떤
몸에 붙어 있으면은 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 잠시만요. 이렇게 짐승이 있잖아요. 짐승 이렇게 몸에 이렇게 열뿔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한 나라잖아요. 한 몸. 근데 이곳이 뭐 이렇게 뿔이 이게 이제 지구라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불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막 지구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국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붙어 있었던 그 뿔이 그 첫째 먼저 있었던 로마 제국과 그 같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이론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10개가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뿌리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고 그 뿔이 또 열 발가락이 그 이제 발에 붙어 있고 또 짐승의 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은 그 지역 후 로마 제국이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그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그 지역이 그 같은 전 로마 제국이 나타났던 그 지역에서 같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금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빨리 갔네요. 결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첫 번째로는 이제 내 짐승 예언은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 신상 예언이 있었기에 이게 있었기에 쉽게 알 수가 있었고 내 나라라는 거, 내 짐승이 내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느부갓네살 요 신상 예언을 이렇게 보충하는 측면이 있다. 보충 설명 자세히 보충 설명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그 진행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 결국 그래서 내 나라 느부갓네살 신상 예언에서 이야기한 내 나라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것이 결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특이하게 요 느부갓네살 요 신상 예언에서도 그 결국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거기에서 요 넷째 나라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강조를 했는데 요 그 내 짐승 예언에 있어서도 넷째 나라 넷째 나라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 전 로마 제국이 이제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후 로마 제국은 요게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요게 그 역사에서 앞으로 나타날, 요건 나타났던 제국이었는데 요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아주 초점을 맞추면서 강조하고 있다. 내 짐승 예언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제 성경 구절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살펴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요게 아니라 요거를 좀 제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여기 봐봐요. 다니엘서 7장 이제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거에 대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요 부분은 아마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7년 동안 이제 정신병을 좀 앓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바벨로니아, 이집트, 루디아 지역을 이렇게 그 점령을 했다. 요것을 새 갈빗대로 이렇게 표현했다. 요거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또 본 쪽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니 요거 세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고 요거는 이제 그 헬라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고 우리 이렇게 머리 넷이 있고 또 그 날개 넷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포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쿠스, 니시마쿠스, 카산더 이렇게 네 나라로 나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내가 밤에 그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여기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아주 그냥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었다. 그리고 큰 이가 있어가지고 그냥 모든 그 먼저 짐승들을 다 그냥 잡아먹고 그냥 그다음에 열 뿔이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에 요 네 짐승 환상 예언도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